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렇다 보니 나만 소외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늘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7%의 상승과 함께 오랜만에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6%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내용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8%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조선주는 조금은 쉬어갔습니다. 또 코스닥은 2차원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미용기기, 약간은 관세 인상과 연관성이 떨어진 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우선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클래시스, 미용기기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외국인의 3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종합적으로 5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이 반대였죠. 그리고 오늘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현대차,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짙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내에 있어 하루만 매수세가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HLB, 기아, 하나비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LG화학, 삼성생명, 삼성물산,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의 미국 증시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4%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2만 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S&P500은 전날과 비슷했었네요. 또 다우지수도 0.37%의 약세름이 있었지만 이 정도면 약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전날과 비슷했었고요. 또 지금 일본 증시를 보면 오늘은 0.1%의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는 1.5%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는 보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고 또 지금 아시아권 내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대만 증시를 제외하고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또 크게 나쁜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첫날에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런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2월 첫날에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그때만 제외하면 거의 이번 달은 사실상 내내 상승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때문에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 잘못 매수하면 약간의 엇박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조금은 참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RSI 지표 있죠? 이 지표를 한번 참조해 보는 거예요. 제가 가장 크게 기준으로 두는 것이 3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는 단기 바닥이 형성이 되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이라든지 12월쯤 이때도 지수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0포인트를 넘진 않았지만 거의 근접밖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한두 번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단기 고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70포인트를 터치했던 순간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다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죠. 최근 2년 동안의 흐름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폭이 있겠지만 그게 머지않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고, 물론 고점을 맞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분명히 추세 하락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추세 하락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평선이 모두 역별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평선이 모두 정별로 돌아섰고 그렇다는 것은 한 차례 눌린다고 해도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
미국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도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항상 다른 면들은 공존합니다. 때문에 4월부터 자동차 관세를 시행한다고 해도 저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관세가 시행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럼 부정적인 부분을 일단 제껴두고 그럼 관세 시행 일정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머지않아 자동차 관련주의 저점이 형성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보면서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게 주구장창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겠죠. 그럼 4월에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파악해 두고 이런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생각해 보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고, 자, 반면에 자동차 쪽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라인이 3월부터 가동될 것이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시점상으로 볼 때 관세 인상 시점하고 또 전고체 라인이 가동되는 시점, 그게 약간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가의 하락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조금은 긍정적인 기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조를 해보세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K-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제가 이와 같은 기사를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차세대 HBM, CXL D램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는 딥시크 문제 때문에 1차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고 또 관세 이슈 때문에 2차적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딥시크 이슈는 약간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또 관공서나 기업 쪽에서도 중국의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HBM 관련주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와 극비로 협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협의를 했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2의 HBM이에요. 조금 전에는 CXL이 강조되었다면 이번에는 특수 메모리라고 불리는 소캠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지금 주가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과 협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HBM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체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력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HBM뿐만 아니라 이 CXL 또 소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언제쯤에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직전의 고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위에 꼬리가 약간은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갭을 모두 메웠다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5만원 부근, 작년에는 계속 신저가를 계속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은 5만원 근처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은 5만원대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연계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슈들을 보면 다행히도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되었던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수 산풀 여파가 있어서인지 예상보다 급감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플레이션 완화 우려라든지 그로 인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은 키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미국 증시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고 오늘 국내 증시도 같이 보조를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별다른 특징적인 일정이 없는데 다만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미국의 1월 F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는 반도체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오늘 밤에는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이것도 참조를 해두세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 주 첫날에는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에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지금 8% 급등이 나오고 있죠.
물론 최근에 너무나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반대로 본다면 조금은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이슈라든지 또는 트럼프 수혜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유럽을 넘어서 동남아시아까지 베트남에서도 수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지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동국생명과학,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또 PIE 또는 필옵틱스, 자 공통 이슈가 있죠.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는 꾸준히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종목이 있으니까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YC캠이라든지 또 캠트로닉스, 그런 종목들도 같은 업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첫날도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6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시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이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